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일명 알쓸 상식. 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모두 다 파헤쳐 드리니까요. 궁금했던 것들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나도 사실은 출연하면서 첫 번째 진행하는 게 이걸 해서 그렇지만 뭐 전문가로서 얘기를 할게요. 패션에서 가장 마무리고 사실은 디테일하게 여성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비주얼도 있지만 전체적인 라인을 완성시켜주는 게 힙 앤드 여기죠. 여기. 말씀하셨죠? 힙 앤 체스트, 브레스트 뭐 이렇게 야. 말씀하시면 되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이제 그 흐름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가슴 성형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가슴 성형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알아왔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꾸준하게 이어지는 가슴 성형의 인기. 그만큼 가슴 성형에 대해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안전한 가슴 성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는데요. 내부에 들어와 보니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가슴 성형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원장님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저희에게 올바른 가슴 성형에 대한 정보를 주실 박원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대표 원장님을 찾아뵙게 된 거는 저희 뷰티앤부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패널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슴 성형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궁금한 점들을 다 모아서 오게 되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 성형에 대한 이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여름에만 가슴 성형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뭐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가슴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슴 성형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한 3달 전 뉴스이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형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적인 여자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가슴 수술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쌍꺼풀을 하듯이 가슴 수술을 그렇게 선호하고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죠. 네, 제가 보니까 딱 들어서 보니까 이것들 아마 여러분들 보이실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보시는 것도 있을 텐데 다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 보형물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또 어떤 것들이 누구에게 맞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동안 뭐 실리콘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썼었는데 뭐 실리콘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실리콘 보형물이 많이 사용되고 여기 또 크게는 원형과 물방울 그 다음에 마사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궁금한데 항상 어딜 가서 이걸 물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혹시 저에게 어울릴 만한 이 가슴 성형 보형물이 있을까요? 뭐 그냥 이게 사실은 뭐 봐야지 아는 건데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옆으로 나오고 좀 퍼져 있는 가슴을 더 좋아한다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탄형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슴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 물방울 보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사지 안 하는 보형물 또 가슴 폭이 조금 더 좁은 보형물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 대상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럼 그런 식으로 네. 볼륨감을 좀 앞으로 네. 누릴 수 있는 오늘 정말 자세하게 좀 어려운 질문들도 답변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뷰티앤부티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가슴 성형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성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성형외과 전문의 이성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요즘은 가슴 수술이 굉장히 보편적인 수술이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또 수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몸매라든지 아니면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뭐 연령군에 상관없이 그리고 직업군에 상관없이 일반 대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 받으시고 시술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가슴 수술이 좀 간단한 수술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좀 다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모든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가슴 수술도 뭐 출혈이나 감염 등의 이런 기본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슴 수술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거는 구형 구축이라고 하는 촉감이 딱딱해지는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고형물 제조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혹시 생길 수 있는 체질적인 구형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주사 치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구로 약을 먹는 방법으로 해서 그 발생률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수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이제 환자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직접 사례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그러면 지금 가슴 수술 사례자로 나오셨는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정확히 딱 2달 됐어요. 가슴 수술은 만족도가 뭐 100%다, 200%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저도 하기 전에는 되게 의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만족도는 100%고 쉽게 말하자면 약간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 아니 이거보다 더 크게도 원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보면. 아니, 뭐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 예. 몸에 네. 맞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큰 사이즈의 보형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에서 너무 지나치게 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어떤 작은 몸에 큰 보형물이 들어갈 때는 어떤 신경 손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부학적 구조물이 많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아주 그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그 가슴 성형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것도 어떤 주기적으로 사이즈를 이렇게 교체라고 해야 되나? 교체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보형물이 사실은 이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본인이 뭐 기호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사이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재수술을 해서 보형물을 바꿀 수는 있지만 어떤 기간이 됐다고 해서 문제없는 보형물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한 거를 배워봤고요. 오늘 좋은 정보를 가져오신 이성구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